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 파운드리 첨단 노드의 가늠자 엔비디아와 퀄컴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인텔이 어렵다고는 해도 이 반도체 분야 지난해 영업이익이 하나로 26조 원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이 TSMC 22조 원, 삼성이 19조 원 수준입니다. 특히 그 TSMC가 뛰어난 것은 바로 영업이익률에 있는데요. 무려 42%였습니다. 인텔 30, 삼성 26%를 훨씬 웃돕니다. 이 삼성의 경우 D램이 보통 그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TSMC가 순수 파운드리만으로 이 42%의 영업이익률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5나노, 7나노 등 두 개 공정 칩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있고 이 삼성보다 수주 단가를 더 높게 받아도 이 TSMC라는 걸출한 기업에 칩을 맡기려는 그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TSMC의 자존심을 긁었던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퀄컴인데요. 이 엔비디아는 암페어 GPU를 TSMC의 7나노 대신 삼성 8나노를 선택했고 이 퀄컴은 최고 사양칩인 스냅드래곤 888을 삼성 5나노에 맡겼습니다. 모두 이전 같으면 TSMC에 갔던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퀄컴 칩에 대한 조그만한 이슈만 불거져도 삼성 파운드리를 문제 삼는 기사가 많습니다. 이 최근에는 대만 언론인 디지타임스가 또 한 번 이 두 기업을 언급했는데요. 이 뼈대는 삼성과 큰 거래를 튼 엔비디아와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에 실망하고 있으며 그래서 TSMC와 차세대 제조 공정의 용량 지원을 위한 합의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차세대 칩의 생산 지원을 돕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이런 의례적 수준의 얘기를 합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엔비디아 퀄컴과 함께 인텔, 애플, AMD 등도 TSMC의 수주를 맡기고 있어서 올해인 2021년부터 25년까지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기사였습니다. 먼저 그 엔비디아 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대만 디지타임스는 삼성 8나노 파운드리가 수율 관리에 실패해서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30 시리즈가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식으로 줄기차게 기사를 써왔습니다. 이 젠슨 항 엔비디아 CEO마저 나서서 삼성 수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계속 이런 기사들은 학대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의 GPU 공급난은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인 GDDR6X의 수급 차질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의 채굴 수요 등으로 GPU 수요가 폭증하는 데 따른 GPU 자체의 풍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역으로 그 TSMC의 생산을 전량 의존하고 있는 AMD 프로세서의 경우도 그 패키징 하는데 필요한 부품인 서브스트레이트의 부족으로 TSMC가 AMD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눈 감으면서 삼성이 AP보다 큰 칩인 GPU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 퀄컴을 한번 보겠습니다. 퀄컴은 5G용 AP를 두 버전으로 내놨습니다. 최고 제품인 A 시리즈로서 가장 최첨단 공정으로 만드는 스냅드래곤 888은 삼성 5나노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최고 제품인 그 A 시리즈지만 7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스냅드래곤 870은 그 TSMC의 7나노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거 같으면 최첨단 칩으로 최고 스마트폰인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AP는 무조건 TSMC의 몫이었지만 퀄컴의 이번 선택은 달랐습니다. 최고 칩을 TSMC가 아닌 삼성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이상한 얘기가 흘러나오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흠집 내기의 혈안입니다. 스냅드래곤 888은 갤럭시 S21 뿐만 아니라 샤오미 폼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 일부 샤오미 폰 그리고 갤럭시 폰 사용자들이 발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폰 자체의 문제인지 스냅드래곤 888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스냅드래곤 888 문제가 대만 언론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AP에 최초로 탑재된 AR램의 고성능 아키텍처 코어텍스 X1이 이전부터 그 전력 소모율이 높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퀄컴이 스냅드래곤 888의 제조를 삼성에서 TSMC로 갈아탈 것이라는 그런 거짓 루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시장의 질서가 TSMC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이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가 성과를 내게 되면 이런저런 시장의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사례도 그런 그 측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 일부 외신의 이런 논리 전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SMC 5나노, 7나노 라인이 포화 상태인데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메이저 팹리스가 내릴 리가 없습니다. 이 퀄컴이 스냅드래곤 888을 그 엔비디아가 RTX 시리즈를 삼성에 맡긴 이유는 이 TSMC가 만들어 놓은 시장의 질서를 깨는 데 따른 불안감보다 이 파운드리 교체가 주는 편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칩의 성능 대비 납품 단가에 있어서 삼성의 장점이 확연합니다. 특히 그 팹리스 입장에서는 삼성으로 수주처를 다원화하면 이를 지렛대로 절대 강자 TSMC가 제시하는 가격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대 팹리스들이 이 TSMC의 물량을 몰아주기보다는 삼성을 지렛대로 이 TSMC와 삼성 간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인텔의 칩 그리고 AMD의 추가적인 프로세서 물량 배분, 엔비디아의 5나노 GPU 호포 등을 놓고 이 파운드리 간 경쟁이 불꽃을 튀길 것입니다. 이 큰 틀에서 중심을 잡고 사안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